자, 이번에는 정적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예제예요. 어, 전역 변수인데 어떤 블록에도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 변수인데 앞에 스태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향이 있다고 했죠? 요것도 똑같이 전역 변수인데 앞에 스태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소스 파일 말고 다른 소스 파일에서 익스턴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고 요거는 없고 그 차이라고 했죠. 둘 다 똑같이 이 파일 안에서는 전역 변수의 특성, 즉 모든 함수 안팎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메인 함수가 있고 카운트로 5번을 세면서 인크레먼트를 호출하고 있어요. 인크레먼트 함수에서는 자기가 선언하지 않은 변수를 뿔뿔시키고 있네요. 그러면 이 변수죠. 요거 두 개는 다 초기 값을 쓰레기 값이 아니라 0으로 가지게 되죠. 데이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호출할 때마다 1씩 올라가니까 이건 5까지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5까지 쭉 올라가요. 함수 인크레먼트가 총 몇 번 호출되었습니다. 라고 전역 변수 SVAR을 이용해서 이 함수 호출 횟수를 세서 바깥에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은 지역 변수인 스태틱 변수로는 할 수 없죠. 지역 변수로 하면 이 함수 안에서만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함수 바깥에서 이 함수가 몇 회 호출되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로 했기 때문에. 다음은 테스트 글로벌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지금 이 파일 안에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함수 프로토타입만 선언되어 있어요. 다른 파일에 있나 봐요. 그리고 전역 변수 GVAR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안에서 이 전역 변수를 아마 변경을 하는가 봐요. 이 함수를 한번 불러준 다음에 GVAR이 어떤 값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태틱은 썼는데 코멘트 아웃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호출했는데 코멘트 아웃 시켰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소스에 가서 봅시다. 메인 파일은 좀 전에 본 거하고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가지지 않은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쪽 다른 소스 파일 하나 더 만들어 놨죠. 다른 소스 파일에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익스턴으로서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들을 불러왔죠. 이 익스턴문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이 위에 있어도 됩니다. 똑같아요. 어디에 있건. 이 블럭 안에서만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다 내놓을 필요 없겠죠. 이 블럭 안에서만 쓴다 그러면 블럭 안에서 익스턴 선언하면 돼요. 그럼 SVAR 불러왔고 GVAR 불러왔고 SVAR 불러왔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안 되는 문장인 거죠. 왜냐하면 메인 함수에서 스태틱으로 다른 파일에서 불러갈 수 없다라고 한정 지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빌드 해봅시다. 빌드 해보면 여기 SVAR 이라고 외부 기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어디에도 SVAR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되었죠? 네, 이런 식으로 링크할 때 오류가 난 거죠. 컴파일할 때는 오류 안 나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다라고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이 파일 자체로는 컴파일 해볼까요? 자, 이 파일만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오류 안 나죠? 예, 이거를 빌드하면 이제 링크 단계에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거 있다고 치고 컴파일 했는데 링크 하려고 보니까 이런 기호가 외부에도 없다 이 얘기예요. 예, 이대로 여러분들도 작성해서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66페이지 가시면 메모리 영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총 정리를 할 뿐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메모리의 영역이다 라는 것은 변수의 유효 범위가 어디냐, 전역이냐, 지역이냐 이런 거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메모리 영역을 어떻게 쓰는지. 변수의 기억 부류는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이 달라진다. 기억 부류가 스태틱으로 써주면 어디에 잡히고 스태틱으로 쓰지 않으면 어디에 잡히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프로그램 안에서 메모리 영역은 요거까지 이거 세 개에다가 코드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코드 영역이라는 거는 내가 작성한 코드 자체가 올라가는 영역이니까 빼고 내가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세 개다라고 그래서 나머지 세 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영역과 힙 영역과 스택 영역. 먼저 여기 있는 설명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 또는 스태틱이라고 선언된 정적 변수가 할당되는 공간입니다. 메모리 주소가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0, 1, 2 이런 식으로 높은 값으로 저장 장소가 할당됩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 정해진 크기대로 고정된 메모리 영역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처음에 전부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까지. 다음 힙 영역은 선언해서는 쓸 수 없죠. 동적 할당되는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데이터 영역과 스택 영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작은 번지수에서부터 위로 자라고 스택 영역은 큰 번지수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채워지거든요. 그 중간 영역에 이거는 그 메모리 번지수로 봤을 때 그 중간 영역의 메모리 번지수를 내놓습니다. 힙 영역을 받으면. 다음 스택 영역은 함수 호출에 의한 형식 매개 변수, 이거 지역 변수랑 똑같은 성격이라 그랬죠? 또는 지역 변수가 할당되는 저장 공간입니다. 메모리 주소가 높은 값에서 낮은 값 쪽으로 저장 장소가 할당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이 딱 메모리에 올라가면 그때 한꺼번에 다 잡히지만 힙 영역이나 스택 영역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 크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 때문에 힙 영역이나 스택 영역의 초기값은 쓰레기값, 데이터 영역의 초기값은 0값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요거랑 더불어서 이제 교재에도 정리가 복잡한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566페이지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67페이지의 중간 점검 부분을 볼게요. 1번 메모리 영역의 세 종류는 무엇인가 쓰실 수 있어요. 다음에 빈 부분을 완성하시오. 이 부분 봅시다. 메모리 영역이 데이터 영역인 거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 영역을 쓸 수 있냐? 전역 변수나 아니면 스태틱이라는 한정자를 줘서 정적 변수로 만들면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빈칸은 힙 영역이겠죠. 그건 동적 할당하면 쓸 수 있다. 스택 영역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요?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를 선언하거나 함수에 매개 변수를 넘기면 스택 영역을 쓸 수 있죠. 그 다음 568페이지 윗부분에 봅시다. 변수의 이용 기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번은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읽어볼게요. 실행 속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레지스터 변수. 이거는 아시죠? 근데 2, 3, 4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을 지역 변수라고 바꿔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변수를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떤 성격의 변수를 쓰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선택 기준이에요. 가장 먼저는 지역 변수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지역 변수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1번. 그 다음에 2번. 함수나 블록 내부에서 함수나 블록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정적 지역 변수. 지역 변수로 해결 안 된다면 정적 지역 변수로 해결되나 생각해 보세요. 해결 가능하다. 그러면 2순위로 정적 지역 변수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해당 함수 내부에서만 변수를 공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정적 전역 변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도 저도 다 안 된다. 다른 파일에서도 공유해야 되고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피치 못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전역 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파일에서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파일에도 꼭 써야 되는 그 함수들은 같은 파일에다가 모아놓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쓰면 그렇게 치면 전역 변수라는 게 전혀 없이도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겠죠. 예, 어, 그렇게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전역 변수가 전혀 없게. 네.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그 1, 2, 3, 4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어요. 꼭 정리해 놓으세요. 꼭 정리해 놓으시고 활용하는 것이건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순서대로 선택해야 되냐. 어, 전역 변수는 맨 마지막에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음 어, 그 바로 밑에 표 12-2 변수의 종류에서 기억 장소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는 데이터 영역에 잡히고 뭐는 메모리 영역, 뭐는 레지스터에 잡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옆 페이지로 가보면 표 12-4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칼럼에 봅시다. 자동 저장되는 초기 기본값이 어디는 0이고 어디는 쓰레기 값이다. 그 다음에 초기 값이 저장되는 시점이 뭐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고 뭐는 함수나 블록이 실행될 때마다이다. 이렇게 특성이 갈리죠. 이 12-4의 세 번째, 네 번째 칼럼하고 12-2의 맨 오른쪽에 두 칼럼 있죠. 기억 장소하고 생존 기간. 이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뭐냐 하면 데이터 영역에 잡히느냐 스택 영역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특성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온전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두 개의 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각각으로 보면 외울 것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는가를 이해를 한다면 외울 거의 양이 훨씬 줄어들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를 봅시다.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스태틱 변수, 오토 변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별 뜻은 없이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막 하니까 어떤 뭐 썸이라든지 피보나치라든지 이런 뜻이 있을 때는 유추하기가 쉬운데 이건 지금 변수 값이 어떻게 변하나만 보기 위해서 아무 뜻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적을 할 때는 표를 그리면서 하나씩 수동으로 쫓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쫓아가는지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가 추적해야 될 대상되는 변수들을 적는 거예요. 표로. 먼저 봅시다. 지금 글로벌 변수 먼저 추적해야 되겠죠. 여기 두 개. 요거 두 개 값 추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이지만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 들락날락 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추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 펑션 안에 있는 오토 변수지만 요거 추적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니까 중요하죠. 더욱더 추적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특별히 변수 선언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 끌어다 쓴 거니까 별도로 추적할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 글로벌 처음에 0이죠. 그 다음에 S 글로벌 0 아니고 10이죠. 그 다음에 20이죠. 그 다음에 X값 처음에 100이죠. 그 다음에 저쪽에 FA는 이따가 호출돼야 생기는 것이니까 FS는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0으로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값의 변화를 쭉 적으면서 지금 여기 프린트F를 하잖아요. 출력할 때마다 그 값을 동그라미를 쳐서 출력문을 미리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유추해 보는 거죠. 실행하지 않고 출력 내용을 손으로 내보는 겁니다. 먼저 처음에 글로벌 S 글로벌 X 값을 프린트했어요. 그러면 10, 20, 100 이 프린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펑션을 불렀습니다. 인펑션을 불렀어요. 그럼 FA 값이 1이 들어가요. 그리고 FS는 0 그대로 있고 이 상태에서 이거 세 개를 먼저 뿔뿔 해주고 글로벌 S 글로벌 FS 값을 먼저 뿔뿔 해주고 글로벌 S 글로벌 그 다음에 FS 값을 1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4개 값을 프린트를 합니다. 글로벌 값 요거 S 글로벌 값 그 다음에 FA 값 FS 값을 프린트했어요. 그 다음엔 out 펑션을 부르죠. out 펑션을 부르면 글로벌을 뿔뿔 한 다음에 프린트했어요. 글로벌을 뿔뿔 한 다음에 프린트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in 펑션, out 펑션을 번갈아서 계속 불러요. 다시 이제 요거 해봅시다. in 펑션 들어왔어요. 그러면 글로벌 S 글로벌 FS를 한 번씩 뿔뿔 시키고 뿔뿔 시킵시다. 자, 여기 글로벌 S 글로벌 22 FS를 뿔뿔 시킵니다. FA는 다시 시작했으니까 다시 1 됐죠. 요거를 뿔뿔 시켰고 그 다음에 이거 4개 값을 출력하니까 요거 1개, 2개, 3개, 4개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엔 다시 out 펑션을 호출하죠. 요거 호출하면 글로벌 값을 뿔뿔 시킨 다음에 요걸 출력하죠. 출력했어요. 그 다음 다시 in 펑션을 호출해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아까처럼 이거 값을 증가시키고 14, 23, 3 이렇게 증가시키고 FA는 다시 1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 4개의 값을 출력합니다. 다음 다시 out 펑션을 호출해요. 그러면 요것을 15로 올리고 출력하죠. 그 다음 다 끝난 다음에 현재 상태의 글로벌 S 글로벌 X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15, 그 다음에 S 글로벌 23, X 값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각자 한번 따라가 보시고 저랑 똑같이 제가 한 거를 보지 않고 따라가 보신 다음에 한번 수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수행을 해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안 쓰니까 지웁시다. 네,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 봅시다. 아웃 펑션을 안 만들었네요. 네, 소스 파일 다시 한번 새 항목 out.c 해서 여기에다가 아까 추가로 저쪽에 있는 글로벌 끌어다가 글로벌 끌어와서 뿔뿔 시키는 요거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컨트롤 F5 하면 우리 예측한 값하고 똑같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끝에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16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된 건지 예. 맞춰보시면 예상값하고 같을 거예요. 4개씩 쓰이고 요 중간에 12, 14 이렇게 뿌려지는 부분이 여기 빠진 것 같네요. 처음엔 10, 20, 100, 그 다음에 11, 21, 11 했는데 그 다음에 12는 어디서 뿌렸죠? 12는
아, 12는 여기서 뿌렸군요. 이거군요. 네, 위치가 여기는 12가 오른쪽에 있고 여기는 왼쪽에 있어서 빠뜨렸네요. 예, 그래서 결과는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쫓아가 보시고 이렇게 어, 별 의미 없는 코드를 내주고 이 코드를 쭉 추적하시오 하는 거를 문제로 또 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분석이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서. 그럼 프로그램 분석하는 방법은 별거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내가 추적해야 될 변수들을 쭉 적어 놓고 코드를 한 라인씩 수행하면서 이 변수의 변화되는 값을 계속 적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물어볼 거는 아웃풋을 내는 이런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어떤 아웃풋을 내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용과 포맷을 맞게 적으시면은 그게 문제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이 소스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해서 아웃풋을 내보세요. 자, 이제 연습 문제도 풀 겸 또 과제도 해결할 겸 연습 문제 06번을 다 같이 한번 보고 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06을 그대로 풀어서 제출하시는 게 이번 주 과제예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1에서 100까지의 하나의 난수를 저장하여 사용자가 이 값을 맞추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어, 시스템이 난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고 사용자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는 거죠. 50 이렇게 쳤으면 그거보다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면서 정확한 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 봅시다. 함수 set number에서 1에서 100까지의 하나의 난수를 발생하여 전역 변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인 number에다 저장해라. 옆에 페이지를 같이 봅시다. 옆에 페이지에 보면 함수는 메인 함수가 있고 set number라는 함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개 함수는 그 예시를 보면서 보고 다시 574페이지 아래쪽에 두 번째 항목 봅시다. 시스템이 정한 넘버, 그러니까 set number에서 난수 발생해서 넣은 그 숫자를 사용자가 맞출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항목. 사용자가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힌트를 주도록. 다음과 같이는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이에요. 네 번째. 힌트를 주기 위하여 변수 min과 max를 사용하며 이 변수는 정적 외부 변수로 선언해라 라고 했어요. 정적 외부 변수라는 건 뭐죠? 정적인 변수는 어, 스태틱이 정적이고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는데 이 정적 외부 변수라는 건 정적 전역 변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정적 전역 변수로 선언. 그럼 전역 변수 넘버, 정적 전역 변수 민 맥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음 575페이지 맨 위에 봅시다. 함수는 메인 함수와 set number라는 함수, set number라는 함수에서 하는 일은 명확하죠. srand 한번 부르고 rand 한번 불러서 rand를 부르면 그게 0부터 맥스 인테저 사이의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으로 모드 시키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1부터 나오게끔 플러스 1 이렇게 시키면 1에서 100 사이의 난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거 하는 것이 set number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4개 함수가 각각 하는 일을 유추해 봅시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봐요. 1에서 100까지의 하나의 정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뿌렸고 이 정수를 맞추어 보세요. 꺽쇠까지 뿌리는 그 맨 위에 두 줄을 출력하는 함수가 프린트 헤드 함수로 하시면 되겠어요. 프린트 헤드에서 출력하세요. 그 다음 위에서 지금 블럭에다가 넘버를 매겨 봅시다. 위에서부터 첫 번째 블럭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블럭이 나와 있을 때 두 번째 블럭 보세요. 맞추어야 할 정수가 입력한 정수 50보다 작습니다.
1에서 49 사이의 정수를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힌트를 주는 문장이죠. 더 작습니다라고 힌트를 주는 이 문장을 출력하는 함수를 위에서 보면 print lower라는 함수에서 하도록 합시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함수 50이 얘가 생각한, 지금 맨 밑에 보면 정답은 8이잖아요. 얘가 생각한 것보다 커요. 그래서 더 작은 쪽으로 입력해라 라고 유도하는 프린트문, 그거를 하는 함수가 프린트 로어예요. 그 다음 블럭도 똑같이 프린트 로어죠. 그 다음 블럭도 프린트 로어예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블럭 보시면 다른 말이 나와요. 맞추어야 할 정수가 입력한 정수 6보다 큽니다. 큽니다라고 하죠. 몇에서 몇 사이의 정수를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 맨 위에 있는 함수 중에 print higher라는 함수에서 담당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이죠. 그 바로 밑에도 다시 프린트 로어가 출력해주고 있고, 맨 마지막 한 줄, 축하합니다. 정답은 뭐입니다. 라고 뿌려주는 이것은 맨 마지막 함수 프린트 앤서라는 함수에서 담당하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네, 요렇게 작성해서 내는 것을 연습 문제 06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면서 뭐 글자나 띄어쓰기 한두 개 정도는 틀려도 되는데 출력 포맷을 지금 575페이지의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맞춰주세요. 그럼 요것으로 과제 설명까지 하면서 12장을 끝내겠습니다.